사실은 오늘은 삼각함수 자체를 배우는 날이라기보다는 어떤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격적인 삼각함수의 어떤 그래프라든지 그다음에 방정식, 뭐 부등식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내신 시작하기 전에 삼각함수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내신 끝나고 나서 이 삼각함수 활용이라고 해서 도형을 좀 할 겁니다. 그쪽은 또 이쪽이랑 내용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삼각함수 처음에 삼각함수의 뜻인데 삼각함수가 삼각형에다 삼각함수인 거예요. 삼각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세타라고 놓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게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먼저 우리가 지수 로그 쪽에서 이제 지수를 확장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지수에 대해서 뭔가를 정의를 했죠. 거듭 제곱근의 정의부터 해서 뭐 밑에 대한 어떤 제한이 생기고 기존의 지수 법칙을 어떤 식으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우리가 각도에 대한 것도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할 겁니다. 사실은 각도를 실수 전체의 범위로 확장을 할 거예요. 이제 수원을 한 번도 배워보시지 않은 분들은 각도라는 거는 기껏해야 뭐 120도, 뭐 360도, 뭐 어느 정도 삼각형 내에서는 180도 이하의 각도들을 기준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 각도라는 게 음수의 각도도 존재를 하고 뭐 360도가 넘어가는 각도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거냐면 이렇게 하나의 반직선이라고 부르죠. 반직선을 기준선으로 잡았을 때 이것을 시초선이라고 부르고요.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보통은 항상 반시계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시 그러니까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어떤 또 다른 반직선 동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이라는 게 바늘 경자를 써요. 그래서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 동경이 얼마만큼 돌아갔는지 돌아간 크기와 방향을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회전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각을 정하기로 했어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60도를 갔다고 치면 이 크기가 60도고 돌아간 양이 60도고 이제 방향 자체가 반시계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플러스 60도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 음의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시계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분침 입장에서는 혹은 초침 입장에서는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같은 시간을 가리키죠. 그죠? 즉 동경이라는 게 각도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침을 딱 보고서 혹은 아니 분침을 딱 보고서 이게 정확한 현재의 시간을 알 수는 없지. 예를 들면 현재 10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1시 10분일 수도 있고 2시 10분일 수도 있고 12시 10분일 수도 있고 그죠? 마찬가지 어떤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라는 거는 하나의 각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각도를 포함을 할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 이렇게 60도 돌아가도 되지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더 돌고 이렇게 가도 되지 않니? 그러면 한 바퀴는 360도니까 그거에다가 60도만큼 더 더해서 얘를 420도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플러스를 붙여 주셔도 돼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 거는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 주셔야 되고 이 크기가 있을 거라는 거야. 360에서 60을 빼니까 너는 마이너스 300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60도가 있고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 이렇게 얘는 정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각 표현이라고 불러요. 벌써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10분이야 예컨대.
그럼 10분을 너네가 n시 10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맞겠지 뭐 1시 10분, 2시 10분, 3시 10분, 12시 10분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고정돼 있고 이만큼이 더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360도의 정수배가 더해지면서 나는 저 동경을 나타내는 모든 각은 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요 동경이라는 것에 위치 관계와 관련된 걸 이제 풀어낼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각도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맨 위에 일반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각 나와 있고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타라는 것은 항상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 밑에 보시면 이제 호도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호도법은 뭐냐면 호도법은 너는 새로운 단위에 대한 얘기예요. 각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단위. 뭐 우리가 미터법, 야드법 이런 게 있듯이 동일한 어떤 물리량을 나타내는데 단위가 다를 수가 있죠. 그죠? 뭐 센티미터, 미터, 뭐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다를 수 있잖아. 원래 우리가 각도를 나타내는 거는 한 바퀴, 그러니까 원 하나를 한 바퀴를 360도로 표현하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360분법이라고 불러요. 원을 360 등분을 하는 거죠. 1도당 원의 360분의 1씩. 360도가 되면 원이 한 바퀴가 완성이 되게. 자, 호도법은 뭐냐면 호도법 쪽은 뭐냐면 얘는 이제 기존에 하던 360분법이 있는 거고 얘는 한 바퀴를 이렇게 표현하겠대요. 이 파이의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표현을 하겠대요. 자, 이 부분이 단위입니다. 얘는 이 부분이 단위예요. 이렇게. 근데 이 파이라는 건 대충 뭐니? 파이라는 건 대충 숫자가 어떻게 돼요? 이 파이는 어차피 숫자잖아. 그지? 원주율이라는 건 3.14, 159, 6535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녀석인데 약 3.14 정도인 거잖아. 곱하기 2 이런 숫자라고. 곱하기 그 라디안이랑 기본적으로 360 도 얘가 이제 같다는 거고 우리가 아무런 각도에 대해서 아무런 단위가 써 있지 않으면 라디안으로 간주를 합니다. 앞으로는 얘가 기준이 아니고 각도의 단위가 안 써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호도법에 해당하는 라디안을 뜻하는 거예요. 이 호도법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보통은 새로운 단위를 배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단위를 썼을 때 우리가 표현하기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얘는 이제 정확하게 3.14는 아니죠.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인 거 사실은 2파이 라디안과 360도가 서로 이제 같은 상황. 그래서 여러분이 단위를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뭐 3분의 파이가 얼마니? 3분의 파이는 이쪽을 6으로 나누면 3분의 파이가 되겠죠. 6을 나누면 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60도가 3분의 파이인 거고 파이는 180도고 2분의 파이는 90도고 이런 식으로 호도법과 360분법을 자유자재로 오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거기 첫 번째. 그럼 요 호도법의 장점은 뭐냐? 부채꼴의 넓이 다음에 호의 길이 표현하기가 용이해요. 용이. 예를 들어 볼게. 부채꼴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중심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너의 호의 길이만큼 L 호의 길이는 그냥 R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단 세타는 라디안일 때예요. 이렇게. 예컨대 여기가 파이야. 파이 라디안이야. 너가 반지름이 뭐 2야. 그러면 2 곱하기 파이니까 그냥 2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라디안 단위는 생략을 합니다. 호의 길이는 그냥 2파이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존에 360분법으로 풀어보려고 한다면 파이라는 건 180도죠. 반지름이 2짜리지.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 원래는. 너가 180도인데 뭐야 이렇게 안 생겼잖아. 어쩔 수 없지. 자 근데
180도 원래 반원인데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했을 거냐면 2파이 즉 2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60도 분의 180도 이렇게 해서 구했을 거라고. 그죠? 2분의 1 나오죠? 없어지죠? 정확히 2파이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거야. 즉, 요 부분이 잘 보시면 360도, 그다음에 여기가 2파이, 180도 요 부분이 이제 계산되는 요 부분이 여기서는 그냥 너를 파이라는 단위로 표현을 하면서 그냥 니니 곱하면 간단하게 이제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구해집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부채꼴의 넓이도 표현할 수 있는데 부채꼴의 넓이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S는 2분의 1 R, L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L은 아까 R 세타였죠? 그래서 너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요게 요 호도법을 썼을 때 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채꼴이 있는데 너가 중심각이 3분의 파이예요. 반지름이 4짜리래. 그랬을 때 너의 넓이는 얼마니? 너는 2분의 1 R제곱 중심각 이렇게. 그래서 그냥 넓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예전에 여기가 60도일 때는 어떻게 했어? 3분의 파이가 60도거든? 60도일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파이 4의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60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구했죠. 원의 넓이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구했단 말이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이만큼이 정확히 뭐가 나오냐면 6분의 파이가 나오죠. 그죠? 요만큼 6분의 파이가 나오고 너랑 합친 게 정확히 6분의 파이 나오죠. 그래서 너랑 이제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호도법은 여러분이 어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기존의 360분법을 대신하는 각도의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각도를 잘 오갈 수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각도들만 몇 개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표현을 할 때는 단위 원을 가지고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구구단을 외우듯이 삼각함수를 잘 하려면 선생님이 그리는 지금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잘 있으면 좋겠어요. 얘는 왜? 시계예요, 시계. 얘는 시계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12등분이 돼 있어요. 12등분이 돼 있는데 한 바퀴는 2파이라고 그랬죠. 2파이. 각도 360도는 2파이예요. 그럼 12등분을 하면 기본적으로 한 칸은 6분의 1파이가 됩니다. 맞아요? 근데 각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항상 이 시초선부터 시작을 하고 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직교좌표에서는 항상 이쪽이 시초선입니다. 이쪽이 시초선이에요. 시초선.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항상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시초선을 내가 다르게 잡아도 돼. 뭐 Y축을 시초선을 해서 돌아가는 각도를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얘를 가지고 정의를 해놔야 이제 일반적인 사인 코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의가 되고 그래서 얘가 시초선이 아닌 문제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얘가 시초선이에요. 자, 그럼 한 칸 6분의 파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시작이 뭐냐면 6분의 파이에서 시작한다. 6분의 1파이. 여기부터 그냥 쪼르륵 1씩 커지면 돼. 6분의 2파이고 통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6분의 3파이고 그러니까 요거 약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6분의 4파이 6분의 5 6분의 6 뭐 이렇게 되겠죠. 8 6분의 9 6분의 10 6분의 11 뭐 이거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1부터 그냥 한 바퀴 돌아가는 거니까 뭐 굉장히 쉽습니다. 12등분 했다는 거는 우리가 시계를 생각하면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6분의 파이라는 건 사실은 얘가 원래 360도였잖아. 그지? 한 바퀴는 360도였는데 11로 나눠주시면 30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60분법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여기가 30도고 너가 60도고 90도고 120도
120도, 150도, 180도, 210도, 240, 270, 300, 330. 굳이 여기는 표현한다면 360도이거나 0이거나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0이거나 2파이거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단위 자체는 조금 하다 보면 이게 뭐 단순하게 외우라고 해서 여러분이 잘 외워지지는 않아. 실제로 외워지려면 많이 서버릇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6분의 파이를 쓸 일이 있고 3분의 파이도 쓸 일이 있고 2분의 파이도 쓸 일이 있고 그럼 각각에 대해서 30도, 60도, 90도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9구단 백날 외워봤자 9구단에 쓸 일이 없으면 사실은 실제 체득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간단하게는 이런 구조로 외워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를 하는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일단은 호도법은 요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밑에 중간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 공식 나와 있죠. 자 거기서 뭘 밑줄 치시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바로 첫 번째 줄에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각의 크기가 밑줄 세타 라디안, 세타 라디안이라고 써 있죠, 그죠? 세타 라디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쪽 어딘가 있지? 아니 미안해. 여기서 세타 라디안 여기 있다, 그지? 그래서 요 단위가 세타 라디안일 때만 요 공식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r 세타를 쓰기도 하고 2분의 1 RL을 쓰기도 하고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를 기억을 해둡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에 대해서 저 각은 일반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뭐 각도에 대한 여기서 유형상 뭐가 되게 잘 나오냐면 4분면별 각도의 범위의 형태가 일단 잘 나오고요. 다음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게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갔다 오세요. 위치 관계 아주 잘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밑에 게 좀 더 잘 나옵니다. 자, 4분면별 각도의 범위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1사분면에 있는 각도가 있다고 할게요. 어떤 세타가 이런 식으로 1사분면에 있대. 그래서 세타를 1사분면의 각일 때 이때 문제에서 갑자기 이걸 물어본다고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구하세요. 이런 게 이제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라 함은 범위상 여기부터 여기까지겠죠.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의 범위를 뜻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0부터 90도일 수도 있지만 한 바퀴가 돌아서 360도부터 뭐 450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일반각 형태로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사분면의 각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세타는 알파 더하기 360도를 쓰셔도 되고 2파이를 쓰셔도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호도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호도법을 쓸게요. 2파이의 정수배 360도를 뜻한다고 그랬죠. 자, 그때 알파의 범위는 단 알파는 여기다 쓸게요. 알파는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럼 0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거죠? 2분의 파이니까. 그럼 n값이 0이면 0부터 2분의 파이인 거고 n값이 1이면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5파이인 거고 뭐 n값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까지고 어쨌거나 이 범위에 있다는 거를 내가 이렇게 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세타를 이렇게 잡고 나면 3분의 세타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3분의 알파가 되겠죠. 더하기 이 부분이 중요한데 3분의 2파이의 정수배가 됩니다. 나는 이 정수는 어떤 정수가 되는지는 몰라요. 모든
아무 정수나 다 들어와도 이제 1사분면에 존재하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결국 요구하는 거는 이와 같은 형태가 어떤 사분면에서 표현이 될 수 있겠니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n에다 그냥 천천히 대입하시면 돼요.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대입을 해보시면 이제 범위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얘는 지금 이쪽에 있었죠? 자, 해볼게. 얘는 이따가 다시 써야 되니까 이쪽에다 쓸게요. 그럼 3분의 세타는 표현이 되기를, 자, n이 만약에 0이야. n이 0이면 3분의 알파인 거지, 그지? 3분의 알파인 거고, 3분의 알파는 알파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였기 때문에 3분의 알파는 0부터 6분의 파이까지입니다. 6분의 파이까지니까 여기까지겠죠. 보이죠? 이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요 범위에 해당합니다. 요 범위. 요게 지금 n이 0일 때야. n이 0일 때. 자, n이 1일 때는, n이 1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이 자리에 1이 들어가면 3분의 알파 더하기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즉 알파라는 범위에다가 다 3분의 2파이씩 더해줘야 돼요. 3분의 2파이는 뭐냐면 3분의 2파이는 120도거든. 여기 6분의 4파이가 3분의 2파이죠. 그럼 120도 여기부터 얘가 알파가 0일 때고 알파가 6분의 파이가 되면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만큼 6분의 5파이까지. 그래서 6분의 4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가 됩니다. 언제? n이 1일 때. 그래서 n이 1일 때는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요게 n이 1일 때를 한 거고, 마지막으로 n이 2일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다가 또 3분의 2파이가 더해지겠죠. 그래서 n 값이 1 커질 때마다 3분의 2파이씩 계속 120도씩 돌아가는 거야. 그럼 여기가 120도에서 출발했으니까 원래는 여기부터 여기였는데 120도가 240도로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가 3분의 알파 더하기 3분의 2파이 곱하기 2의 범위가 돼요. 그래서 이쪽이 됩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현재 3분의 세타가 나타나는 존재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얘는 지금 선생님이 n이 0, 1, 2만 했잖아. n이 3이 되면 어떻게 될까? n이 3이 되면 이 자리가 뭐가 돼요? 3분의 알파 더하기 2파이가 돼버리죠. 근데 3분의 알파 더하기 2파이는 누구랑 영역이 똑같냐면 3분의 알파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2파이는 정확히 한 바퀴가 돌아간 거니까. 그래서 얘가 0일 때뿐만 아니라 3일 때도 마찬가지고, 너가 4일 때도 마찬가지고, 너가 5일 때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은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항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알파라는 거를, 얘가 지금 알파가 요 범위에 있었는데 알파를 3분의 1을 해서 먼저 범위를 찾으세요. 찾아놓고 요게 마치 어떤 선풍기처럼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 풍력 발전소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간격이 일정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3으로 나눴기 때문에 3개가 나왔고 4로 나누면 4개가 나와요. 2로 나누면 2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시험엔 사실은 3분의 세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4분의 세타는 하나, 둘, 셋, 4개면 모든 사분면에 다 있겠죠. 2분의 세타는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겠죠. 그러면 너무 쉽게 구해지죠. 5분의 세타부터는 계속해서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시험에 낼 이유가 없고 3분의 세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분면별 각도, 일반각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고, 이 동경의 위치 관계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동경의 위치 관계는 여기다가 조금 다시 쓸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뭐냐? 동경이라는 거는 아까 요거를 말하는 거였어요. 요 녀석. 각도를 나타낸 요 반직선. 그래서 동경의 위치 관계라 함은 동경의 위치 관계라 함은 두 반직선의 위치 관계를 뜻해요. 두 반직선의 위치 관계를 뜻한다. 무슨 얘기냐? 얘는 일단은 위치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선대칭이 있고요. 일치하거나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일치, 반대 방향. 세 가지로 나눕시다. 반대 방향.
자, 선대칭이라는 거는 X축 대칭도 있고 Y축 대칭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의미의 축에 대한 대칭이 가능한데 가장 기본적인 건 X축, Y축 대칭이거든. 얘네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X축 대칭부터 한번 볼까? X축 대칭이라 하면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자, 동경을 나타내는 게 너랑 이렇게 반직선. 만약에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너를 나타내는 각도가 세타1이라고 하고 너를 나타내는 각도를 세타2라고 한다면 이 둘을 토대로 X축에서 대칭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세타1과 세타2라는 각도의 관계를 표현을 할 건데 자, 대칭이기 때문에 이 사이각도가 같아요. 그죠? 사이각도가 같고 이 각도의 크기를 선생님 편의상 알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세타1이라는 건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알파라고 일단은 쓸 수 있는데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는 알파만 나타내는 건 아니라고 했죠. 알파뿐만 아니라 누구도 괜찮다고 그랬어? 알파 더하기 2파이도 괜찮고 알파 빼기 2파이도 괜찮고 항상 이쪽에서는 요 일반각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360도 곱하기 정수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호도법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이렇게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얘는 반대 방향이잖아. 그지?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방향이 유임이에요. 얘는 반시계 방향이 아닌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알파라고 잡아주셔야 되고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이렇게 돼 있다고. 두 각도 자체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n은 정수를 나타내는 n인 거고 이 n도 정수를 나타내는 n인데 내가 동일한 n을 써버리면 요때 n이랑 요때 n이랑 완벽하게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문제에서 같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너가 n1, n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동경끼리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의 각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세타1과 세타2를 여러분이 서로 더해보시면 항상 어떻게 일정하게 나오냐면 너는 없어지죠. 2파이로 묶이고 n1 더하기 n2가 나오는데 n1도 n2도 그냥 정수기 때문에 너를 그냥 n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타1 더하기 세타2는 2파이의 정수배가 나와요. 이렇게. 언제?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사실은 2파이의 정수배가 나왔던 이유는 요 x축의 양의 방향을 나타내는 0도라는 거에서 알파를 더하고 뺐기 때문에. 자, y축이면 어떨까? y축은 이쪽으로 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밑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부분도 똑같이 알파라고 잡는다고 치면 이번에는 애초에 요 y축의 양의 방향을 나타내는 이 각도가 2분의 파이가 되잖아. 물론 2분의 파이에다가 2파이의 정수배를 더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여기다 더할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세타1은 똑같은데 여기다가 알파를 더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역시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세타2는 2분의 파이에서 뒤로 알파만큼 간 거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파이의 역시 정수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타1, 세타2를 더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파이의 2배 더하기 2파이의 n1 더하기 n2니까 정수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얘가 x축 대칭일 때는 요거 y축 대칭일 때는 요건데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 자리가 항상 대칭축의 2배가 나옵니다. 축 곱하기 2 이렇게. 왜냐면 너에다가 빼고 너에다 더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선대칭의 특징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항상 대칭축의 곱하기 2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다. 요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굳이 대칭축으로 일반화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꼭 x축, y축 대칭만 나오는 게 아니야. 뭐 y는 x에 대한 대칭이 나올 때도 있고요. y는 마이너스 루트 3x에 대한 대칭이 나올 때도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각도를 알 수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를 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두 가지만 외우지 말고 항상 대칭축의
2배. 대칭축을 나타내는 각도를 그냥 2배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볼까? 자.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세타와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가능한 세타의 합을 구하세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어떤 예시예요, 예시. 자, 근데 보통은 범위를 주겠죠. 단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다. 자,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이렇게 주면 y축 대칭이니까 얘네랑 너를 더해준다고. 너가 세타 1, 너가 세타 2를 나타내는 거예요. 둘을 더해서 y축 대칭인 거니까 식을 이렇게 쓴다고. 세타 더하기 4세타. 너는 y축 대칭이니까 아까 어디 갔지? 요거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요거 쓰고 끝입니다. 잘 보시면 누가 정해지면 세타가 정해지냐면 n값이 정해지면 그냥 정해져요. 그죠? 좌변은 5세타가 나오는데 보통은 대다수가 이걸 5로 나눠서 푸는데 5를 나누지 말고 여기서 범위에서 5를 곱해주세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곱해줬더니 5세타는 보니까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라는 거는 얘는 홀수파이거든. 홀수파이.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홀수파이라는 거는 파이, 3파이, 5파이, 7파이, 9파이까지 가능하죠. 즉 n값이 될 수 있는 건 0, 1, 2, 3, 4까지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각도가 나오는 건 누가 나오냐면 세타는 5분의 파이, 3파이, 5파이, 7파이, 마지막에 9파이까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을 하면 되는 문제가 바로 동경의 위치 관계와 관련된 대칭성 문제예요. 얘가 선대칭. 너무 어려워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문제가 어려워요. 기호가 너무 별나했어요. 아,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죠. 자, T세요? 응? 쌤 완전 T죠. 응. T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극T죠, 극T. 90% 정도 T입니다. 선생님 정상이에요. 원장님은 T랑 F 중간쯤에 있을걸? 뭐라고요? 어떨 때는 F인데 어떨 때는 응. 완전 그냥 얘를 딱 하지 않아. 아니 T 뭐 내가 봤을 때 한 6대 4 정도? 6대 4 정도? 어디야 여기? 원장님 그래도 T가 6 아닐까? 모르겠네. 선생님 T가 한 90 정도 됩니다. 자, 어쨌거나 보세요. 자, 우리가 이거는 원리를 선생님이 알려드린 거고 이거를 다 100% 이해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기억할 건 요거밖에 없어요. 선대칭은 뭐한다? 더하면 대칭축의 2배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가 된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일반각으로 표현을 똑딱똑딱 했더니 항상 합이 일정하다. 합이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거고 대칭축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칭축이 X축이 되면 그냥 더해서 2파이의 정수배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어렵다고 하니까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자, 여기다 해야지. 지워도 되죠? 문제? 그래. 자. 문제 이따가도 나오는데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자 2세타랑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근데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래요. 자, 그때 가능한 세타를 구해라.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이 부분밖에 없어요. y는 x 대칭. y는 x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잖아. 그지? 네. 자,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몇 도예요? 일반적으로 몇 도라고 불러요? 45도라고 부르죠? 포도법으로 바꾸면 몇 도일까요? 45도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왜냐면 4분의 180도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둘을 더한 거 6세타는 대칭축의 2배. 아까 45도 2배 하면 90도죠? 90도는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이게 끝입니다. 되는 n값을 찾으시면 돼요. 자, 6세타는 여기 6배. 이렇게.
세타와 4세타인 거예요? 2세타와 4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이게 지금 세타 1이고 이게 세타 2예요. 그럼 항상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대칭축의 2배.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뒷부분은 일반각 표현 이렇게. 얘가 왜 대칭축의 2배냐면 여기서도 지금 세타 1이 원래 이렇게 있었고 세타 2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대칭축이라고 하면 너와 너의 평균의 대칭축이 있죠. 항상 대칭축이 너와 너의 평균에 있거든. 그럼 너와 너의 평균이라는 걸 2로 나눠주시면 2분의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대칭축 이렇게 된다고. 2를 곱한 거예요. 그냥 2를 곱하고 뒷부분은 일반각 표현. 항상 일반각 표현이 따라 붙는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n 값이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뭐겠어? 이 범위상? n이 뭐부터 가능해요? 이해가 1, 0부터. 0부터. 저 좀 사이즈 좀 키워주시면 안 돼요? 보는 거 너무 안 보여요. 죄송해요. 뭐 요거? 네. 0보다 크고 네. 6파이보다 작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0보다 크고. 감사합니다. 아 맞아. 원장님 글씨 크지? 네. 완전 이거 우와. 이렇게. 느려요. 이렇게 있어요. 본인 맘대로 되고. 자 그러면 n에 뭐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0부터 언제까지? 2까지. 0, 1, 2가 들어가면 된다고. n자리. n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 1, 2. 왜냐면 이 범위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럼 0, 1, 2 들어갈 때마다 6세타가 결정이 된다고. 6으로 나눠주면 세타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0 들어가면 2분의 파이니까 6 나누면 12분의 파이. 1 들어가면 2분의 5파이니까 또 6 나누면 12분의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동경의 위치 관계 문제가 이쪽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대표 유형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동경의 위치 관계를 모른다고 수업을 못 따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우면 일단은 이 부분을 외워주세요. 이 부분 외워주시고 증명은 나름 해드리긴 했지만 일단 요거를 뭐 100% 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근데 저게 왜 2분의 파이? 4분의 요거? 파이가 45도잖아. 얘가 지금 45도인데 곱하기 2 하면 90도잖아. 근데 얘가 2분의 파이예요. 아직 지금 요 각도랑 호도법이랑 요것도 지금 아직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호도법과 각도의 관계도 아직 조금 익숙치가 않으니까 뭐 일단 360분법으로 해서 계속 바꾸 버릇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칭축의 2배가 되는 이유는 내가 얘네끼리 더했잖아. 지금 세타 1이랑 세타 2랑. 대칭축을 나타내는 각도가 편의상 뭐라고 할까? 알파, 베타라고 부른다면 세타 1은 베타 더하기 알파고 세타 2는 베타 빼기 알파라고 쉽게 표현하면 방향이 반대니까 이쪽이 양의 방향, 이쪽이 음의 방향 이렇게. 그럼 너에다가 더한 거, 너에다가 뺀 거. 그럼 둘이 더해보면 2베타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대칭축의 2배가 된다고 항상. 근데 여기서 얘가 꼭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2파이의 정수배가 붙는다고. 그래서 얘도 2파이의 정수배가 붙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잘 모르겠죠? 자, 동경의 위치관계 일단 선대칭인 거 간단하게 했고 오늘 문제 뭐 몇 개 없어요. 한 2개 정도밖에 없어요. 요 선대칭과 관련된 요거는. 이렇게 갈비가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아닙니다. 일단 나는 아니야. 자, 응? 갑자기 어려워요. 뭐가?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삼각함수가 원래 조금 어려워요. 삼각함수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이거 아, 요 파트? 이 파트 연습하면 그래도 풀 수 있게 낼게요. 자, 어렵게 될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번 시험 괜찮았잖아. 이번 시험 괜찮았어요. 괜찮았잖아. 좀 나았잖아. 아니야? 자, 보세요. 자, 일치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세타 1을 나타내는 동경과 세타 2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세타 1, 세타 2. 그러면 합을 볼 게 아니라 알파라고 부른다면 세타 1을 나타내는 것도 알파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고 세타 2를 나타내는 것도 알파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겠죠. 네. 그러면 둘은 뭘 보면 될까? 세타 1과 세타 2는 둘의 합을 볼 게 아니라 둘의 차이를 봐요. 차이. 둘의 차이를 보시면 너에서 너를 빼면 알파끼리 없어지죠. 네. 2파이로는 묶이지. n1 빼기 n2도 어차피 정수죠. 그래서 2파이의 정수배 그냥 나온다. 네? 이렇게. 와 머리 과부할 것.
한 번만요. 자, 넓은 공간에서 다시 한 번만 적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각도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그쵸. 애초에 이쪽과 나타내는 각도가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넌 알파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형태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얘가 알파일 수도 있고 알파에다 한 바퀴 더 돌아갔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더 돌아갔을 수도 있고 그러면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는 얘가 똑같다고. 완전히. 그거는 합을 할 때인 거고 그거는 대칭이기 때문에 합을 할 때고 얘는 지금 그냥 요 하나의 각도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칭성은 넘어갔어요. 이미. 대칭성 끝났어요. 자, 봐봐. 요게 이 하나의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각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는 각도가 이 중에서 두 개를 골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똑같은 형태에서. 똑같은 알파 더하기 2파에서 예를 들면 하나는 알파 더하기 2파이고 하나는 알파 더하기 4파이라고 예컨대. 네. 알파 더하기 100파이일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 중에 골랐다면 이런 것들이 쭉 있다고.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이런 것들 중에 두 개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럼 둘을 빼보시면 항상 차이가 얼마만큼 날 수밖에 없냐면 2파이의 정수배만큼 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도 98파이였을 것이고 마이너스 100파이였을 때도 어차피 우리는 차이는 2파이의 정수배가 나온다고. 그래서 두 각도를 서로 빼주시면 항상 2파이의 정수배가 나온다를 이용해서 일치하는 상황을 풀어낸다고. 정수배가 응. 저 세타 응? 2파이 뭐? 그러니까 첫 번째 거가 2파이고 두 번째 거가 100파이면은 n이 1이고 2는 그죠. 여기는 50인 거죠. 그럼 빼면 45잖아. 49. 49 곱하기 2파인 거죠. 그러니까 n이 그러면 요 n이 49가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자, 보세요. 또 예를 들어 볼게. 자, 이번에는 3세타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그때 세타를 구해보자. 가능한 세타를 구해봐라.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하겠습니다. 쉬운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얘네를 빼고 올게요. 너에서 너를 빼주면 2세타가 나오죠. 그지? 그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2파이에 정수배가 나와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얘만 결정하면 된다. 항상 n값만 결정하면 돼요. 동경의 위치관계 문제는. 얘를 결정을 하는데 잘 보시면 0부터 2파이니까 이렇게 되고 n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등호가 있으면 되는데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1밖에 없어요. 그럼 세타는 얼마야? 2파이니까요. 파이가 되겠죠. 자, 파이라는 거는 180도예요. 근데 180도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그지? 근데 너를 3배를 하면 몇 도가 나오냐? 540도가 나오거든? 540도는 360도에 180도만큼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너지. 그러니까 동경이 일치한 게 보이죠, 지금. 180도일 때가 되면 세타와 3세타가 일치한다는 거야, 동경이. 근데 그러한 0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게 180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치하는 걸 찾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얘는 그러면 일치하는 게 이쪽이었잖아. 반대 방향 하나가 이쪽이면 하나는 반대쪽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가 몇 도가 되겠니? 저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빼면 파이가 되면 돼요. 는 파이. 더하기 근데 항상 더하기예요. 2파이의 정수배. 얘는 항상 있어야 돼요. 동경의 위치관계는 무지성으로 항상 이 뒷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왜 얘가 붙는 이유는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가 유일하지가 않고 오늘 수업의 시작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반각 표현으로 각도를 동경은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항상 이 뒷부분이 붙어서 그래요. 그래, 다 찍으세요. 선생님 근데 왜 이 파이에는 왜 무지성을 붙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각도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야. 각도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경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동경. 근데 그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 자체가 항상 일반각의 형태로 저렇게 다양하다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경을 나타내는 것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
이 동경을 나타내는 것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요. 이게요. 200점. 자, 근데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몇 개를 들어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늘 수업에서 아주 주된 내용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 동경의 위치관계 유형 자체가 아주, 그러니까 시험에는 나오지만 여러분이 삼각함수라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넘어갑니다. 이거 여기서 더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삼각함수가 더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안 그래요? 동경의 위치관계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무슨 사인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비로소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나오죠. 그죠? 삼각함수의 정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삼각함수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할 거고, 보시면 삼각함수의 뜻이라고도 합니다. 뜻. 함수의 뜻.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각도에 대한 얘기를 신나게 했어요. 그죠? 계속해서 각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각도가 이런 식으로 일반각의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어떤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뜻은 우리가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새롭게 이제 정의를 할 건데, 중등 과정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삼각비가 아닌 삼각함수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 삼각비라는 거는 각도 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제한적이에요. 삼각함수의 내각의 형태인 0부터 180도 사이밖에 못 들어가고, 사실은 180도도 못 들어가고, 360도 같은 걸 넣을 수가 없고, 마이너스 30도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각도를 실수 범주로 확장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각도를 실수 범위로 확장을 해서 어떤 함수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지수함수처럼, 지수도 이 지수를 우리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정수에서 유리수로, 유리수 실수 전체로 확장을 하면서 함수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지수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었고,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함수 선생님이 정의를 해주고, 다음 시간에는 그 삼각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할 거라고. 자, 보세요. 삼각함수의 뜻은 뭐냐면, 계속해서 요 원이 나오는데, 단위원, 어떤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이라고 합시다.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해서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가 세타인 어떤 동경이 있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요 점에 좌표가 있을 거라고. 요 점에 좌표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를 a, b라고 하겠습니다. xy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먼저 사인 세타는 r분의 a예요. 이렇게. 코사인 세타는 뭔 소리야? r분의 b다. 거꾸로. 미안.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고요.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잘 보시면, 잘 보시면, 아니야, 봐봐. 직각삼각형에서 안 어려워. 이 길이가, 여기가 r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 길이가 a죠. 이 길이가 b죠. 그럼 여러분이 삼각 B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빗변분의 높이가 이쪽이 사인, 이쪽이 코사인, 이쪽이 탄젠트,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란 말이야. 그게 그냥 요거 쓴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다만 각도가 그때는 범위가 어땠어? 0부터 보통 90도 정도 이하에서만 이런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때는 AB가 선분의 길이를 뜻했지, 확장을 하면서 AB가 무엇을 뜻하냐면 너의 좌표를 뜻해요. 좌표.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어, 자, 여기 우리가 6분의 5파이 150도에서의 사인 값을 본다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엔 지금 반지름을 선생님이 일자리로 잡을게요. 보통 반지름 일자리가 가장 시험에 일반적으로 나오거든. 그건 단위원이라고 표현하거든. 반지름이 1이 되면, 그죠? 얘가 그냥 B, A, A분의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된다고. 그럼 이 점에 Y좌표만 찾으면 돼요. 근데 넌 반지름 일자리니까 높이가 얼마예요?
이 높이가 곧 y좌표잖아. 얼마? 네. 얼마 나와요? 2분의 파이. 아니 요 선분의 길이 높이. 길이요? 이거 2분의 1 나오죠. 2분의 1. 2분의 1 아니야? 울죠? 아, 왜냐면 얘랑 이제 대칭 아니야 이렇게? 어차피 30도가 150도니까 더하면 90도의 2배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원래가 30도일 때가 여러분이 요 삼각형을 보시면 얘가 2분의 1이죠. 2대 1대 루트 3이잖아. 너네가 2대 1대 루트 3 정도는 알 거 아니야. 30도일 때. 뭐 혹은 60도일 때. 그지? 아 이거 모른다고? 잠시만요, 지금 머리가 이거. 너무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아니. 자, 2대 1대 루트 3. 맞다. 지금 요거. 자, 근데 2가 지금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너가 사실은 이렇게 바뀐다고. 너가 1로 바뀌고 2분의 1로 바뀌고 2분의 루트 3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그려놓은 점들의 x, y 좌표는 사실은 종류가 몇 가지가 없어요. 0이거나 0, 2분의 1, 2분의 루트 3, 1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빙글빙글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은 음수긴 하지만 크기는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 내가 각 점에 여기 지금 12개의 점이 있는데 12개의 점에 x좌표랑 y좌표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자 분명히 반지름이 1일 때는 사인 값은 y좌표였고요. 코사인 값이 x좌표예요. 왜냐하면 사인은 너분의 높이이고 코사인은 너분의 이제 밑변이니까. 그러면 이 점에 코사인 30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점의 x좌표인데 너가 1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너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고 기본적으로.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나오죠. 즉 항상 2분의 루트 3과 2분의 1은 서로 대응되는 관계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30도, 60도, 뭐 150도, 120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럼 여기서 이런 삼각형들끼리 어차피 다 닮았지 지금. 다 합동이에요. 이 삼각형이랑 이렇게 수에말 내려도 합동이고 너랑 합동이고 너도 합동이고 이런 직각 삼각형들끼리 다 합동이기 때문에 사인 값만 먼저 보면 사인 값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봐봐. 0, 2분의 1, 2분의 루트 3, 1, 2분의 루트 3,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다시 0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선분의 길이만 볼 수 있으면 돼요. 선분의 길이가 긴 게 2분의 루트 3이고 짧은 게 2분의 1이야. 자 그럼 해볼게. 자 이 점의 코사인 값은 얼마겠니? 이 점의 코사인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 점에 나는 여러분한테 코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x좌표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그냥. 이 점의 x좌표를 보자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길잖아.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이 점에서의 탄젠트 값은 얼마가 되겠니? 탄젠트는 뭐냐면 x분의 y인데 x분의 y라는 건 기울기를 보는 거죠. 기울기를 보는 거죠.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라고. 기울기가 1보다 커 작아? 1보다 크지? 1보다 크면 무조건 루트 3이에요. 왜냐면 얘네끼리 나눠지면 봐봐. 너분의 너는 루트 3이지. 너분의 너는 3분의 루트 3이지. 기울기라는 게 두 종류밖에 없다고. 루트 3이거나 루트 3분의 1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1보다 크지.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루트 3이라고. 이 점의 탄젠트 값은 루트 3이 나온다고. 이 점의 탄젠트 값도 역시 루트 3이 나온다고. 그럼 잘 보시면 180도가 차이 나는 것만큼끼리는 당연히 탄젠트 값이 서로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은 직선이니까. 같은 직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니까. 그게 다음 시간에 할 탄젠트라는 함수가 180도마다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사인 코사인 값은 360도마다 반복이 되고 얘는 180도마다 반복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게 일반적인 가장 쉬운 특수각들을 써놓은 거고 여기다가 두 가지를 하나만 더 아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얘가 없어. 이거 얘랑 얘가 없어. 너랑 이렇게. 그럼 이때는 몇 도겠어? 얘는 45도일 거 아니야. 45도는 사실은 4분의 파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선생님이 원래 12등분 한 거를 제외를 하고 전체를 8등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4분의 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3, 4분의 4, 5, 6, 7, 8파이가 나온다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어떻게 나오냐면 4분의 1, 3, 5, 7파이가 나와요. 이렇게. 4분의 1, 3, 5, 7파이가 나온다고. 다시 4분의 1, 4분의 3, 4분의 5, 4분의 7파이가 나온다고. 각 점에서의 사인, 코사인 값은 서로 크기는 같겠죠. 왜냐하면 기울기 일자리 직선 위에 있고 마이너스 일자리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점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니까 사인, 코사인 값이 둘 다 2분의 루트 2고 여기서는 어때요?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2고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겠죠. 왜? x좌표가 음수니까. 여러분이 4분면별 xy 좌표 정도는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도가 어느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이제 사인, 코사인, 거기다가 탄젠트까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옆에 나와 있는 거기 보시면 삼각함수 값의 부호라고 나와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 너의 동경은 너의 XY 좌표 부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너네 이거 혹시 배운 적 없니? 이렇게 보시면 얼, 싸, 안, 코 뭐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배웠어요. 자, 얘는 올, 모두 양수, 싸, 인만 양수, 탄, 젠트만 양수, 탄. 붕어 싸만코? 붕어 싸만코는 이거 말고 미적분하면 진짜 붕어 싸만코 같은 게 나와요. 나중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코사인. 왜냐면 선생님이 여름방학 특강 때 붕어 싸만코를 그래서 사줬거든, 애들한테. 그 붕어 싸만코와 관련된 공식이 나와서. 뭐가 있냐면, 코코마사사라는 게 있어요. 코코마사사. 코마사사. 그리고 사코코사가 있어요. 사코코사. 이게 뭐 이제 뭔가 공식을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걸 외우는 미적분에서 나올 때 공식을 외우는 건데 얘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그죠? 그렇죠. 코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맞아요. 그래서 코코마사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외울 때 야 뭔가 붕어 싸만코 같지 않니? 그래서 막 붕어 싸만코를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붕어 싸만코 사주는 거 어렵지 않죠.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 근데 너네가 이거를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머리를 조금만 쓰면 자 여기서의 x 좌표는 양수지 x 좌표 양수지 코사인 요째는 양수라 코사인이 양수인 건 오른쪽이에요 코사인이 음수인 건 왼쪽이야 사인이 양수인 거는 위야 사인이 음수인 건 아래예요 탄젠트가 양수인 건 1, 4분면 3, 4분면 음수인 건 2, 4분면 4, 4분면이 되겠죠 그건 이제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돼요 아까 수업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모두 양수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그냥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됐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값에 우리가 부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사인,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경 봐봐. 각도가 정해지면 동경이 정해져요. 그죠? 각도가 정해지면 동경이 정해지는데 동경이 정해지면 이 반직선이랑 이 원이 만나는 점이 정해진다고 사실은. 그 점이 정해지면 좌표가 정해져요. 그랬을 때 이 두 좌표랑 반지름을 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다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각도에 따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각이 정해지면 바로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특수각 요만큼 요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삼각함수 각의 변화는 나중에 할 거고요. 거기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라고 있거든. 근데 얘는 니네가 알아. 이거 알지 않니? 사인 제곱, 네, 알아요. 코사인 제곱는 알아요. 1이다. 근데 이건 당연히 되겠죠. 왜 그럴까? 자, 여기서 얘가 지금 반지름이 1일 때가 아니 그냥 요걸 보시면 이걸 제곱해서 더해봐. 이렇게 나오지. 근데 더하면 R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오죠. 근데 이 단위원 자체가 이 원 자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지. 그럼 AB가 들어가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R제곱이죠. 그러니까 요건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단순하게 사인 코사인이 예각일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각도가 실수 전체로 확장이 되더라도 역시 사용이 되는 공식입니다. 괜찮죠? 삼각함수 조금 어려운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보통은 삼각함수를 나중 가서도 계속 어렵다고 하는 케이스는 잘 없어요. 오히려 수열이나 이쪽이 조금 어렵고 도형이 조금 어렵고 됐죠? 자, 잠깐만 쉬겠습니다. 쉴게. 뭐라고 되어 있죠? 조용. 둘레의 길이가 24, 넓이가 36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단인 라디안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둘레는 이렇게 생겼고, 너가 중심각을 세타라고 잡고 반지름을 R이라고 잡는다면 여기가 L이 될 거고, 너가 R이 될 텐데, 둘레라는 건 이걸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둘레는 2R 더하기 L이에요. 너는 24. 일단은 첫 번째로 요식이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 넓이는 36이래 2분의 1 RL 요게 넓이 공식이었죠? 너가 36 그럼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보시고 적당히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합이 24가 되고 선생님은 양변에다가 4를 곱해서
2R 곱하기 L이 144. 즉 곱해서 144가 되고 합이 24가 되는 거는 둘 다 12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원래는 대입해서 인수분해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2차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은 6 나오고요. 너의 호의 길이가 12가 나오니까. 근데 호의 길이는 R세타였죠? 근데 R이 6이잖아. 각도의 크기는 2가 된다. 이런 게 이제 호도법을 사용했을 때 부채꼴, 네, 넓이, 뭐 호의 길이 이런 걸 쓰는 공식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2번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이번에는 R이고 중심각이 세타인 게 S1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R이고 중심각이 이번에는 2세타가 되는 게 S2래요. 그 삼각형의 넓이의 B를 보고 싶은데 부채꼴의 넓이의 B. 그럼 첫 번째 S1은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S2는 2분의 1 반지름이 조금 달라졌죠? 2분의 R 4제곱 중심각도 달라졌습니다. 중심각은 2세타 이렇게 됐죠? S1분의 S2를 보는 거니까 그냥 나눠주시면 다 날라가죠. R제곱도 약분되고 2분의 1도 약분되고 너 4분의 1 남고 2 남으니까 답은 2분의 1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S1분의 S2는 2분의 1이 나온다. 다 약분됩니다. 세타랑 R제곱.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번. 3번은 이제 부채꼴에서 부채꼴을 뺀 모양이다. 그지?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호의 길이가 각각 12와 8이고 색칠한 넓이의 부분의 넓이가 31대 이 둘레 길이를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림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이 색칠되어 있죠? 자, 반지름은 두 개고 각은 한 개네. 각도를 세타라고 놓겠습니다. 큰 거를 R1이라고 잡고 반지름 작은 걸 R2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문제에서 둘레 AB와 CD의 길이가 각각 10이랑 8이라 그랬거든. 호 AB가 여기 너가 12 너가 8. 자, 이렇게 준 상태. 그 다음에 넓이가 30이래요. 넓이가 30. 지금 세타랑 R1, R2를 가지고 저기다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너 곱하기 너가 호의 길이인 8이 되겠죠. 즉 R2 세타는 8. 이쪽은 중심각 반지름 곱하시면 12가 돼야 되죠. R1 세타는 12. 그 다음에 너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넓이에서 얘를 빼줘야 되겠지, 그지? 근데 뭐라고 그랬었냐면 2분의 1 RL이라고 그랬거든. 2분의 1 반지름 큰 거 R1 호의 길이 12 마이너스 역시 2분의 1 이번에는 R2 호의 길이 8 R2 곱하기 8는 12 이렇게 나오는 거죠. 30 이렇게 보시다시피 식이 3개고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연립하시면 나오겠죠. 기왕이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냐면 얘네끼리 서로 나눠주면 R1 대 R2의 B가 나오거든. R1 대 R2는 3대 2예요. 맞아요? R1 대 R2의 B가 3대 2가 나온다. 왜냐면 너의 호의 길이의 B가 3대 2거든. 중심각은 똑같으니까. 그럼 R1, R2를 뭐 너를 3K라고 놓고 너를 2K라고 놓고 여기다 갖다 대입해 주시면 K 값이 나오겠죠. 자, 해볼게요. 너가 36, 2분의 1가 18K 마이너스 너랑 곱하면 16인데 2로 나누니까 8K 는 30, K는 3 K가 3이 나왔고 여기다 넣은 거예요. 58K가 넣으면 너가 8K 빼면 10K는 30.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반지름이 나오죠. 넌 6이고 아니 넌 9고 너가 6이네요. 이렇게. 근데 얘를 여기다가 넣을 수 있죠. 뭐 아무 데나 넣으시면 됩니다. 이쪽에 넣으면 중심각 세타가 나오겠죠. 근데 사실 세타를 구할 필요는 없고 문제에서 둘레 길이 구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거 두 개만 더해주면 된다. 그렇죠? 근데 얘네는 뭐냐면 R1 빼기 R2예요. R1 빼기 R2 해보시면 K 나오죠. K는 3이라고 그랬죠. 너도 3이고 너도 3이에요. 둘레
구해주시면 답은 26이 나온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4번을 보시면 4번 한번 풀어볼래요? 부채꼴이 3개가 있는데 각각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각각의 넓이를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를 구해봐라. S1, S2, S3를 요 R1, R2, R3를 이용을 해서 표현만 하시면 돼요. 크기가 다르다고 하면 가게 크기가 다르다고. 그죠, 그죠. 아니, 가게 크기는 같아요. 왜냐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이라고 했으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겠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으려면 중심각이 얼마가 돼야 돼요?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근데 호랑 반지름이랑 같으면 세타가 얼마겠어? 그래서 1라디안인 거예요. 얘는 각도가 다 1라디안인 거예요, 지금 현재. 다만 반지름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채꼴의 크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각도가 1을 세타가 그냥 1인 거예요. 1이라고 쓰시면 돼요. 각도는 다 똑같이 1이에요. 반지름만 달라요. 그럼 넓이 공식을 반지름이 있으니까 반지름을 가지고 넓이 공식 S1, S2, S3를 표현할 수 있거든. 예를 들면 너는 이렇게 표현할 거냐.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어차피 1이니까 그냥 끝이죠. 이렇게. S2도 마찬가지, S3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다고. 다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그래서 S1, S2, S3를 주고 그리고 각각을 다 더한 걸 주고 여러분한테 R1, R2, R2, R3, R1을 구하라고 한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식의 변형은 이제 저거를 물어보는 걸 수학상에서 많이 하던 거죠. 그죠?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주고 X제곱, Y제곱, Z제곱 주고 구하고자 하는 건 XY, YZ, ZX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을 쓰면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R1제곱, R2제곱, R3제곱는 25 이렇게 된다는 거고 R1, R2, R3는 12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얘를 구해달라는 거죠. R1, R2, R2, R3, R3, R1 이렇게 이 둘로 얘가 어떻게 구해요?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제곱하면 각각의 제곱이 나오고 2배의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가 나오죠? 그거 이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양변 2를 곱해주시고 아까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다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지금 보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이라고 나와 있죠. 맨 앞에. 근데 호의 길이는 R 세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너랑 너랑 같으니까 너는 1이 나와야 돼요.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한 거예요. 요거는 곱하기 2가 돼서 50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이제 너를 제곱을 한 다음에 4분의 263 나오는 게 그런 게 나올 리는 없습니다. 너를 50을 빼주시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2배 답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여기 얼마나? 144 빼기 50이니까 96 나오지 않나? 답은 48 나오겠죠? 이렇게. 제곱하면 제곱 2배에 너 이렇게. 문제에서는 요걸 물어보는 거니까 너의 제곱에서 요거를 빼고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144 빼기 54는 94. 94구나. 그렇네. 맞아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부채꼴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원뿔을 만들었죠. 원뿔과 부채꼴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이 전개도를 알 것이고 전개도를 이용을 해서 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요 부채꼴 옆면의 호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를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문제인 건데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넓이는 65파이래요.
부채꼴의 넓이 65파이. 근데 너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너가 지금 R 대 H가 5 대 12 5 12 누가 봐도 여기는 13 그죠? 피타고라스 수 그랬을 때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럼 너의 전개도에서 부채꼴을 생각을 해보시면 부채꼴이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가 13K라고 볼게요. 모선의 길이가 얘죠, 얘.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돼서 반지름이 5K인 거죠, 5K.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요거에 뭘 알려줬냐면 넓이를 알려줬어요. 근데 잘 보시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너를 세타라고 한다면 13K 곱하기 세타는 5K 곱하기 2파이가 나와야 되죠. 얘는 중심각이 2파이예요, 지금. 원이니까 2파이. 2파이 R 한 거야, 2파이 R. 그래서 둘레 길이가 서로 같다. 그럼 세타 값이 표현이 됩니다. 세타는 13분의 5 곱하기 2파이야. 13분의 10파이 나오나? 이렇게 나온다, 그지? 이렇게 나와요. 13분의 10파이가 나오고 너를 여기다가 대입, 넓이 공식에 대입 하시면 요 반지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써볼게요. 너는 2분의 1 반지름이 13K인 건 맞는데 그냥 R제곱이라고 쓸게요. R제곱 곱하기 중심각 13분의 10파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13 약분되고요. 13 곱해지고요. 5가 약분이 되겠죠? 파이 약분되고 너는 13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너의 반지름이 13이 나오고 너가 13인 거죠.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너가 13? 여기도 13? 호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호의 길이는 여기다가 중심각을 곱한 10파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6 더하기 10 파이가 된다. 이렇게. 여기서 요거는 괜찮죠? 52, 13 13이 여기로 모선으로 밑면의 반지름이 여기로 그 다음에 전개도기 때문에 요 호의 길이와 원의 둘레가 같다식 요거 쓴 거예요. 이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공식에다 그냥 넣은 겁니다. 얘를 넓이 공식에다가 요 자리에 반지름을 13K 대신에 그냥 R제곱이라고 썼을 뿐이고 13K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려워요? 6번 봅시다. 자, 6번.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3, 4분면 3, 4분면인데 2분의 세타를 찾고 싶죠? 자, 3, 4분면에 있다는 거는 너를 알파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라고 쓰고 근데 이 알파의 범위가 3, 4분면을 나타내는 각도니까 3, 4분면은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거든? 그러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란 말이야.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180도, 너가 270도. 그래서 알파는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이 상태에서 2분의 1을 해주세요. 자, 2분의 세타는 2분의 알파 더하기 파이의 정수배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제 2분의 알파의 범위가 새롭게 나오겠죠. 너는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이렇게. 그럼 어디부터 어디예요? 2분의 파이니까 여기 4분의 3파이는 여기. 그래서 여기랑 여기 사이. 그래서 요만큼.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가 지금 언제냐면 n이 0일 때.
n이 1이 되면 파이만큼을 더해주면 되죠. 파이는 180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80도를 더하면 반대 방향으로, 여기다 180도 더하면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쪽. 그래서 보시다시피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범위에서 요거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너에서 너로. 됐죠? 답은 2, 4, 4분면이 된다. 그 다음에 7번은 넘어가겠습니다. 7번 뭐 아까 했었는데 비슷한 거 했었는데 8번 합시다. 8번 여러분이 한 번만 해볼게요. 8번 동경이 일치한다고 하고 있죠. 앞에서 선생님이 동경이 일치할 때, 대칭일 때 이런 것들을 알려줬었는데 8번이랑 9번이 각각 일치할 때와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예요. 두 개만 해볼게요. 8번 해보세요. 8번.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일치할 때는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차이요. 그렇죠. 합을 하는 건지 차이를 하는 건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합을 하는 거는 선대칭일 때. 근데 일치하는 거는 이제 선대칭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일치하는 건 서로 빼는 거. 근데 일치하는 거니까 각도의 차이가 없다고. 각도의 차이가 없지만 일반각 표현이라서 항상 2파이의 정수배. 근데 얘는 표현 자체가 호도법으로 안 돼 있고 보시면 360분법으로 돼 있죠. 세타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답을 낼 때도 360분법으로 식을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7세타에서 세타를 뺀 이 차이가 너가 360도에 정수배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그럼 세타의 범위가 있으니까 6세타의 범위가 나오고 6세타의 범위가 나오면 n값의 범위가 나와요. 원래 선행을 처음 하면 보통은 다들 삼각함수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해요. 거의 한 10명 중에 한 8, 9명 정도는. 그냥 왜 이거 말하기 싫어요. 짜증나요. 파이 싫어요. 초코파이 다 싫어요. 뭐 싫어한다면 맞아. 그래서 초코파이를 그랬잖아. 초코파이 그게 본다. 써보시면 6세타가 나오죠. 6세타. 근데 세타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답은 나오는데 약간 꺼림칙하죠.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다시 들으면 또 저거 나옵니다. 자, 볼게요. 일단 6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돼? 너에다가 6을 곱해 보시면 540도부터 어디까지냐면 1080도까지인가요? 자,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러면 n값이 될 수 있는 거는 2랑 3은 안 되네요. 딱 2까지밖에 안 되네. 그래서 끝이에요. 세타는 120도가 나오고 끝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9번은 선생님이 할게요. 보세요. 이번에는 세타가 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 있을 때 2세타와 4세타를 나타내는 밑줄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 동격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모든 세타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선대칭을 말하는 거죠. 선대칭을 말하는데 일단 세타의 범위는 알려줬고 선대칭이면 둘을 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세타랑 4세타를 더해준 게 자, Y축을 나타내는 각도는 몇 도예요? 이쪽은? 아까 몇 도라고 그랬죠? 2분의 파이. 그죠? 90도니까 2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파이의 2배. 항상 일반각 표현. 이렇게. 지금 8번과 9번의 가장 큰 차이는 호도법으로 나와 있는 건지 360분법으로 나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자, 그러면 좌변은 6세타가 나오고요. 우변은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인데 여러분이 요거를 그냥 홀수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홀수 파이. 왜냐면 얘가 파이, 3파이, 5파이 이런 식으로 가죠. 자, 6을 곱해주시면 6파이부터 12파이까지. 그러면 세타는 7, 9, 11 이렇게 가능하죠. 그죠? 파이. 아니, 세타면 6세타. 얘는 6세타. 이렇게 되죠? n은 맞아요. n은 아마 처음이 3부터 3, 4, 5가 되죠. 그죠? 근데 n을 구하지 않아도 어차피 홀수 파이가 되는 건 7, 9, 11 파이니까
우리가 모든 세타 값의 합을 해달라는 거는 원래는 6분의 7, 6분의 9, 6분의 11을 더하셔야 되는데 7, 9, 11 더하고 한 번에 6으로 나눠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답은 그래서 6 나누기 6분의 27인데 그럼 2분의 9 나오겠네요. 답은 5번에 있죠.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뭐 많이는 아니고 이건 거의 다 했어요. 지금 뒤에 삼각함수 뜻 한 8문제 정도 남았으니까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넘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10번은 조금 복잡하니 10번은 풀지 마세요. 10번 풀지 마세요. 우리 11번 갑시다. 아 진짜 나 과부하가 많이 나. 끝나고 남아서 설명 좀 들으세요, 그러면. 자, 세타가 이번에는 제 3, 4분면에 각일 때 옳은 거를 골라봐라. 세타가 3, 4분면이라는 거는 이쪽에 있다는 거죠. 이쪽. 이쪽은 각 삼각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는 이 셋 중에서 누구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나머지는 음수. 이거 가지고 푸시면 돼요,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그럼 할 수 있겠죠. 자, 1번 사인 코사인 곱하면 음수 나오죠. 틀렸고. 2번 사인 탄젠트 곱하면 음수. 사인 코사인 곱하면 양수 되는 거 맞네요. 그죠? 2번 참이고. 3번 코사인 탄젠트 음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도 음수 나오죠. 그죠? 네? 양수. 왜냐면 사인 코사인이 음수, 양이니까. 탄젠트 분의 사인도 음수. 그래서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2번은 전형적인 무슨 표현? 무슨 표현이에요, 이거? 12번. 수상에 나오는 무슨 표현이에요, 이거? 둘 중에서 하나가 분모만 음수죠. 분모는 음수, 분자는 원래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인 코사인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뭘 찾는 거냐면 사인은 음수고 코사인은 양수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만 양수인 게 몇 사분면? 여기서? 여기 4사분면. 그래서 우리는 4사분면에 대한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4사분면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였습니다. 단위는 2분의 파이씩 돌아가요. 2분의 파이씩. 말이 너무 빨랐어요.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제 정신이 혼란해요. 미안해. 선생님 말이 좀 빠른 편이에요. 혼란해요. 이렇게. 왜냐면 얘가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그냥 저거 더한 게 끝이에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끝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문제 지금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2분의 3 더하기 2, 2분의 7이 되겠죠. 답은 5번에 있습니다. 왜 2분의 3번 2분이 아니구나. 4분, 죄송해요. 4사분면 이쪽이에요. 이쪽. 듣는 말이 다 머리에서 튕겨 나가는. 미안해. 자, 13번. 그럼 뭐야? 13번 볼게요. 이번에는 각도의 범위 보시고 각도가 몇 사분면이죠? 2분의 파이부터 파이라는 건 몇 사분면이에요? 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이거. 2사분면. 그죠? 여기 있죠. 여기. 왜냐하면 2분의 파이가 여기 있고 파이가 여기 있으니까 2분의 파이부터 파이는 2사분면. 자, 2사분면에서 지금 탄젠트를 이런 식으로 줬는데 마지막에 사인 코사인의 곱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탄젠트를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우리가 탄젠트 값을 구해서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얘를 식을 약간 변형해서 사인 코사인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일단은 보자. 자, 1 빼기 탄젠트. 이거 봤는데 1 더하기 탄젠트. 봤는데 이거 나 개념 배울 때 너가 2 빼기 루트 3. 빨리 설명. 자, 먼저 여기서 여러분이 탄젠트를 구하려고 하면 뭐 정리하면 탄젠트가 나오긴 하겠죠. 연산이 번거로워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탄젠트 자체가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바꿔줄게요. 선생님이 이걸 왜 바꾸냐면 이게 계산 자체가 조금 더 편해요. 계산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애초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탄젠트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사인 코사인의 곱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잖아. 분자 분모에다 코사인을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러면 뭘로 바뀌냐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코사인 빼기 사인이랑 네? 사인, 코사인 더하기 사인으로 바뀌어요. 자, 현재 너가 2-3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긴 식을 알고 구하고자 하는 요소는 사인과 코사인을 곱한 걸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변형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양변을 사인 마이너스로 내고 제곱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제곱을 해주면 좋냐? 아, 제곱을 하면 1.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의 식이 뭐가 나오냐면 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마이너스 2배 선생님은 답을 그냥 K라고 쓸게요. K가 되겠죠. 그죠? 분자는 똑같은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까지는 똑같고 플러스 2K가 되겠죠. 우변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해보시면 4 빼기 4 루트 3인가? 아니 4래 7 빼기 4 루트 3인가? 그죠?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럼 얘가 지금 1 마이너스 2K 분의 1 더하기 2K가 7 마이너스 4 루트 3이고 계산하시면 끝나겠죠. 이거? 곱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얘를 나 같으면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마이너스 1로 뽑고 1 빼기 2K 분의 마이너스 1로 뽑으면 마이너스 1 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뽑은 거예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2K고 2K라서 마이를 뽑았고 통분해서 올라가면 2K 마이너스 1 나오지. 2K 마이너스 1인데 2K 플러스 1이지. 그래서 2가 더해진 거예요. 네? 네. 슈미너머리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통분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통분을 하면. 10분보다 늦게 끝나야 되니까 말만 천천히. 알았어.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2죠. 이만큼을 뽑아내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1이랑 너랑 통분돼서 분자로 올라가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곱해지면 2 빼기 2K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는 2K 플러스 1이죠. 그래서 플러스 1을 맞춰준 거예요. 이렇게. 통분해서 계산해보세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 부분을 먼저 뽑아주고 여기 요 마이너스 1 뽑았죠. 그 다음에 암산을 하는 거야. 이거 둘이 곱하면 뭐 나와? 이렇게 나오지. 근데 안 맞지. 2K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2를 더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통분해서 같아지려면. 1 마이너스 2K 2분의 1이 4 마이너스 1을 3이 하는 이걸 맞아. 못 나가겠어요. 아니 그건 이제 네가 머리를 굴려서 잘 푸시면 돼. 아, 요거. 그다음 역수 취하면 되죠, 그냥. 역수해갖고 응. 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2로 나눠 주시고 4 빼기 2 루트 3이고 16 마이너스 너가 1 빼기 2K분의 1이고 역수 취하고 유리화 하셔야 돼요. 뭐 계산 자체가 조금 복잡합니다. 맞다고 해주세요. 뭐 알 수가 없네. 맞아. 뭐 모르겠어요. 맞다고 해달라길래. 자. 아 조용히 좀 해봐. 너네 자. 목소리밖에 안 들려. 16 마이너스 10이구나. 멈춰라.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럼 천천히 써줄게요. 1-2K는 맞아요. 유리화를 하시면 제곱 빼면 정확히 분모 4 나오죠. 너가 4 더하기 2 루트 3 나와요. 4를 이쪽에 곱합시다. 이렇게 나오네요. 날라가네요. 나눠주시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니? 뭐, 마음대로 하세요. 너 맞았어. 와, 중간에 손이 못 따라갔어. 미안해. 자,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맞아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내가 하기가 싫다. 그럼 저기서 탄젠트를 구해서 탄젠트에서 사인 코사인을 구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기서 탄젠트 구하는 것 역시 쉽지는 않아요. 계산 자체가 아주 편안하지는 않아 어차피. 뭐 도찐개찐입니다. 그냥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됐죠?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14번은 얘도 중등 과정에서도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루트 이 부분을 뭘로 바꿀 수 있게 이렇게 A 전체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요거 나 이거 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그쵸. 제곱 해가지고 얘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 루트 사인 빼기 코사인 전체 제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제곱이랑 루트랑 날라가면 중요한 건 여기서 그냥 날라가는 게 아니라 절대값. 절대값에 대한 판단은 보시다시피 사인 코사인의 대소 관계를 줬죠. 지금 사인 코사인 중에서 사인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너는 그냥 없어지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 부분은 똑같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취하시면 사인 코사인 더한 거 나와요. 이쪽은 어차피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얘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양수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2 코사인이 나온다. 넘어간다. 15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떠들어야 돼. 수학을 떠들면서 푸는 걸. 현상은 쌤이. 재밌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아 그래. 재밌어 떠들면. 수학 근데 재밌지 않니? 새로 배우는 것만. 아 그래. 새로 배우는 건 재밌네. 네. 무슨 재밌어? 삼각함수 개 재밌죠. 근데 그 이유를 이제 한 번 더 하잖아. 이제 그때부터 살짝 힘들다가 한 번 더 하면 이제 싫어. 일단은 4분면을 보셔야 되고요. 4분면이 2사분면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인 코사인 곱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를 계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인수분해, 곱셈 공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식을 정리를 하시되 중간에 어떤 포인트가 들어가냐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한 게 1이 되는 거를 보통 활용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요거를 인수분해를 할 줄 알죠? 이거 인수분해부터 먼저 해보세요. 이거. 인수분해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너는 나 그냥 죽을 거야. 이거 뭐라는 줄 알았어? 제 거야. 제 표정이 드실 표정이야. 슬프다. 그렇구나. 되게 수업 시간에 자주 나오는 이름이구나. 네.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정수예요. 고2 반에는 중동고등학교 남학생 이름이 명재입니다. 명재. 그래서 항상 명재 단원 수업할 때마다 뭐 이제 고2니까 명재 단원 직접적으로 할 일은 없지만 뭐 아이고 조심. 얘가 있어요. 이 명재가 참이냐 거짓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심지어 성도 이씨예요. 그래서 이명재가 잘못됐니 뭐 맞니 뭐 약간 이명재가 잘못됐다는 둥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나 사촌 오빠 이름 치수여갖고 한 치수 크게 사야 돼요. 죄송해요. 지금 학교 선배 중에서는 이름이 수학인 사람도 있어요. 수학 이름이 수학이라고 수학 선생님 할 때 수학. 근데 전공이 수학이 아니었어요. 전공이 화공과였나 형은? 아무튼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인수분해 해볼게요. 국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얼른 마무리하게 좀 진정하시고 보세요. 자, 이렇게 더하기 곱하는 거 나오죠? 더하기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은 1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인 코사인 값은 좋네.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는 1 계산해 보시면 8분의 7 나오죠? 너는 요거? 이거 구할 예정이에요. 잠깐만 8분의 7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준 거 자체가 사인 코사인 곱한 거는 줬어요. 얘랑 이렇게 마이너스 8분의 1 요게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잖아. 그래서 2분의 루트 5 나옵니다. 잠깐만 너가 1이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이거에서 요거를 두 개를 빼주면 되죠. 즉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너에서 요거 두 개를 빼면 사인 빼기 코사인 나오고 의 제곱 너는 요거에서 두 배를 빼면 4분의 1을 빼는 거에 4분의 5 나오나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얘를 구하려면 마지막에 이제 루트를 씌운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날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2분의 루트 5는 맞지만 부호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4분면을 알려줬어요. 2사분면에서는 사인 값은 부호가 양수 너는 음수 빼니까 양수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사인 코사인 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넘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7, 18 두 문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0분 넘었다. 나한테 얘기해야 돼. 거의 다 했어요. 근데. 내가 할 거니까. 그럼 내일 되기 전에 복습을 좀 하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 보세요.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사인 코사인일 때 밑줄 양수 a의 값을 구해봐라. 두 근이 사인 코사인이라는 거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한 거랑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거를 주겠다는 거죠, 사실은. 근과 계수의 관계상 우리가 둘을 더한 거는 마이너스의 3분의 2가 나와야 되고요. 둘을 곱한 거는 3분의 1이 나와야 되죠. 자, 이 상태.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이제 a를 구하려면 사실은 너와 너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너의 제곱에서 너를 두 개를 해야 되죠. 빼면 뭐가 나와요? 1.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짠 a 나오겠죠? 넘어가서 9 곱하고 루트 씌우시면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번을 보겠습니다. 자, 18번 보시면 얘는 원 자체가 단위 원이 아니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냐면 루트 10짜리인데 이렇게 내접하고 있고 각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크기 OA랑 OD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의 곱을 구해달래. 자,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근데 원 그려서 어떤 식으로 사인 코사인을 구하는지를 알려줬어요. 반지름 R 분의 X좌표, Y좌표가 각각 코사인, 사인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보세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그죠? 울지 마. 자, 보시면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고 지금 OA가 있고 OD가 있는데 이렇게 각각 이쪽이 동경이 있고 이쪽 동경이 있고 만나는 이 점의 좌표가 있을 거야. 너의 좌표는 얼마예요? 그러게 얼마일까요? 너가 2짜리고 너가 6짜리니까 1,3. 1,3, 네? 3,1, 3,1. 거꾸로. 땡! 가로가 3, 가로가 3. 너가 1. 마이너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3,1. 그렇죠. 마이너스 3,1. 자, 그러면 우리가 좌표를 아는 상태에서는 뭐만 아시면 되냐면 여기.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돼요. 그럼 너는 루트 10이지, 그지? 자, 그러면 이쪽의 각도, 지금 OA가 알파, OD가 베타, 이만큼이 알파, 이만큼이 베타예요. 자, 그러면 사인 알파를 구해달라고 했잖아. 사인 알파라는 거는 반지름인 루트 10분의 요 알파라는 각도가 나타내는 동경이랑 너랑 만나는 이 점에 x좌표라고 그랬어? y좌표라고 그랬어? 사인 값은 x의 y예요? 사인은? 사인은 높이니까 높이니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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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1이죠 1 이렇게. 반지름 분의 아까 선생님이 r분의 a, r분의 b 써준 거 있죠? r은 루트 10, a, b 중에서 b가 얘는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베타는 루트 10 써주시고 분의 이번에는 베타라는 각도랑 나타내는 동경이 만나는 이 점의 x, y 좌표 중에서 코사인은 누구다? x 좌표다. 그래서 루트 10분의 3 곱하시면 그 답은 10분의 3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응, 써줄게요.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동경이 있고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교점의 좌표가 a, b 반지름이 r일 때 코사인은 r분의 a 사인은 r분의 b 탄젠트는 a분의 b 그 그림에 있을 수도 있어요.